가는 길. 너무 많네요. 대구에서 경찰 추산 52,000명, AI 촬영으로는 18만 명이라 하던데 오늘이 그것보다 더 많다고 합니다. 광주도 너무나 놀라울 정도로 많이 왔었고, 전남대학교, 조선대학교에서도 탄핵반대 시국선언 하던데 이게 헛되지 않았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국 대학생들이 같이 일어났습니다. 4.19를 대학생들이 이끌었고, 5.18을 광주 시민들이 이끌었고, 1987을 다시 대학생들이 일으켰습니다. 이번 우리 탄핵반대 대한민국 살리기 운동 마찬가지로 전국 대학생들이 이제 화답하고 전 국민들이 화답할 때가 되었습니다.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께서 새로운 대한민국의 역사를 창조하고 계시고 그 주인공이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저희 2남 3녀 5남매인데 부부끼리 다 왔습니다. 누나야 어딨노? 형님, 형수님, 우리 큰자형, 작은자형, 여동생 모두 사랑하고 고맙고 우리 형제들도 함께 대한민국 살리기에 같이 동참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성이 절대로 떼지 않고 윤석열 대통령 살려내고 대한민국도 여러분들이 살려내고 계십니다. 국민 여러분, 2030 세대 여러분, 흔히 요즘 하이브리드 전쟁이라고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비상기업 선포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반국가 세력들을 척결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전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회에 지금 나와서 탄핵 반대를 주장하는 것은 단순한 좌파, 우파의 문제도 아닙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하이브리드 전쟁이라고 말씀하셨고 대한민국 체제가 유지되느냐, 대한민국이 붕괴되느냐, 체제 전쟁 중에 있습니다. 초한전이라고 불려집니다. 초한전이 무슨 뜻이냐면 한계를 초월한 전쟁이 뜻입니다. 군사력으로 싸우는 전쟁도 있는데 그 군사력 이외에 일어나는 다른 방법으로 상대방 국가를 점령하고 체제를 붕괴시키는 것이 바로 한계를 초월한 전쟁, 초한전이라고 부릅니다. 중국이 우리 대한민국을 무너뜨리고 제2의 홍콩으로 만들고 사회주의 체제를 집어넣고 자유 대한민국을 붕괴시키려는 그 현실 자료들을 역시 그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인구가 5천만인데 중국 인구가 15억으로 우리보다 인구가 30배가 많습니다. 국토 면적은 남한보다 중국이 무려 95배가 넓습니다. 이런 거대한 중국이 남한을 점령하기 위한 초한전이 이미 시작되었고 너무나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초한전 1조부터 7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초한전 1조, 우리나라 정치 지도자 중에서 친중 정치 지도자들을 중국이 뒷받침하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그럼 누가 중국말을 듣고 친중 정치인인가? 다 알다시피 문재인 정부 때 우리 원자력 발전 폐쇄하고 중국에서 수입해온 태양광 완전히 민주당이 한 짓 아닙니까?
우리나라가 원자력을 통해서 나오는 플루토늄 추출해서 핵을 만들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원천적으로 방어함으로 해서 중국한테 절대로 위협이 되거나 도전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중국의 속임수였습니다. 민주당 아닙니까? 국회의장이 중국 시진핑을 만나러 갔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대통령께서는 구치소에 갇혀 계시는데 서희 국가 서열 2위라 볼 수 있는 국회의장이 미국 대통령 취임식에는 못 가고 어떻게 시진핑을 자기 마음대로 만나고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나누고 무엇을 넘겨주고 있는지를 국민들은 의구심이 들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런 친중 정치인들을 끌어들여서 우리나라의 정치와 국민들을 중국식으로 주입시키고자 하는 것이 첫 번째 초안전 1조였고 초안전 2조 2024년 지난해입니다. 삼성전자의 임원과 연구원 두 사람이 삼성전자의 20나노급 D램 반도체 생산에 필요한 700여 개 단계의 공정정보를 유출하였으며 유출된 기술의 경제적 가치는 약 4조 3천억 원으로 추산되며 이는 삼성전자가 해당 기술 개발에 투입한 비용과 맞먹는 규모라고 합니다. 지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 동안 총 95건 피해액이 무려 23조 원이랍니다마는 많게는 수백조 원의 경제적 가치를 중국으로 넘겨줬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들에 대한 처벌은 너무나 가벼웠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부산에 정박 중인 미국 항공모함 중국 유학생이 드론으로 촬영하다가 걸렸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드러났지 않습니까? 포렌식으로 수사해보니까 항공모함만 찍은 것이 아니고 평택 미군 기지와 국정원까지도 모두 다 촬영했고, 하지만 여러분, 이 간첩에 대해서 처벌할 수 없었습니다. 간첩죄를 개정해서 중국인이든 외국인이든 우리나라 국가기밀 빼가고 첨단 기술 유출시키는 이런 범죄에 대해서 간첩죄를 적용하자고 했는데 민주당이 반대했습니다. 민주당은 다시 응답해야 되고, 민주당 지지했던 국민 여러분, 그리고 민주화 운동했던 분들께서 답변하십시오. 민주당이 간첩죄 개정을 반대했습니다. 민주당은 왜 간첩죄 개정을 반대했는지, 진정으로 민주당은 간첩을 비호하는 당 아닙니까? 초안전 3조 여론전을 말합니다. 전환길 뉴스만 뜨면, 카카오 다음에 가오면 댓글이 욕설밖에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 오마오당 다음에 검색 한번 해보십시오. 오마오당은 중국 정부에서 온라인 여론을 통제하고 친진부 친정부적 의견을 확산시키기 위해서 중국 정부에서 댓글 부대를 운영하고 있는데, 미국 하버드 대학 발표에 의하면 적게는 수백만 명, 많게는 4천만 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인데 중국의 댓글 부대 여론 조작하기 위한 사람들만 무려 4천만 명이라고 합니다. 몇 해 전에 한국과 중국이
국가대표 축구전에서 다음 카카오에서 한국과 중국 중에서 어느 나라를 응원하느냐 물으니까 중국을 응원한다가 무려 56%가 나왔습니다. 축구가 끝나갈 무렵 막판에는 중국을 응원한다는 비율이 91%까지 나왔습니다. 그때 똑같은 시간에 네이버에서는 중국 지지 응원하는 게 6%고 한국 응원이 94%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용하는 다음 카카오에서 어떻게 중국을 응원한다는 비율이 91%까지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밝혀졌습니다. 그 당시 3천만 건 정도의 클릭 중에서 1,500만 클릭이 바로 네덜란드에 본사를 둔 서버를 둔 그곳에서 클릭한 것이 알려졌습니다. 우리나라와 중국이 축구하는데 네덜란드 사람들이 중국을 클릭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실제로는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중국 우마오당 댓글 부대가 우리나라 여론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영국 옥스퍼드 대학의 보고에 의하면 대한민국 사이버 내 여론전에 북한의 침투가 너무나 만연하고 있다고 발표되었습니다. 북한도 전 세계 댓글 부대 4위로 알려져 있을 만큼 우리나라에 너무나 많이 댓글 부대나 여론에 영향 미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고 앞으로 댓글 잘 보시면 중국 전기차가 최고다, 한국 전기차 나쁘다, 중국 알리 서비스 최고다, 우리 한국인이라는 것이 창피하다, 이런 댓글들도 많은데 그게 우리나라 사람이 단 게 아니랍니다. 여자가 남자를 서로 비하하고 남녀 갈라치기 이렇게 유도하고 세대 간의 갈등을 유도하는 글들이 실제로 중국의 지식도 너무나 많다고 합니다. 결국은 이것이 바로 초안절입니다. 여러분, 우리 국민들 여론을 조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어있는 우리 국민들도 이제 중국인들한테 밀리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국민 댓글 여론에도 여러분 참여해야 될 것입니다. 행동하지 않는 자의 양심은 악의 편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나라를 우리가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 초안전 4조 선거 개입 가능성입니다. 중국이 캐나다의 선거에도 공식적으로 개입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중국이 왜 우리나라에 눈을 돌린지 아십니까? 처음에는 대만을 점령하려고 생각했는데 대만은 2014년 홍콩이 중국으로 환환되면서 그 홍콩에서 일어난 일들을 대만 사람들이 다 지켜봤습니다. 선거제도를 바꿉니다. 지금 대만의 선거제도는 그 자리에서 투표하고 선거 참관인들이 보는 가운데서 그 자리에서 수개표까지 다 이루어집니다. 투표함 이동이 있으면은 부정선거가 가능하니까 투표함 이동 없이 초등학교 우리 반장 선거하듯이 그 자리에서 투표하고 투표함 이동 없이 그 자리에서 개표하고 모든 집계까지 모두가 수작업으로 합니다. 여러분, 어제 저녁에 KBS도 그랬고 지난번 MBC도 그랬고 부정선거는 있을 수 없다, 음모론이라고 치부하는데 3.1절 날 더 진실을 밝히는 PD분께서 유튜브에 올라올 겁니다. 어제 방송 역시 KBS의 그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서 그런 건 없다는데 국민들을 속이는 일입니다. 여러분, 대만은 철저한 수개표 수작업으로 투표함 이동 없이 그렇게 투표하다 보니까
중국이 대만을 정치적으로 여론전으로 못 쳐들어가서 지금 중국이 눈을 돌린 것이 바로 우리 대한민국으로 오게 된 것입니다. 초안전 5조 미국 FBI 정언에 의하면 대한민국에서도 중국 비밀경찰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서울 송파 여의도에서 중국 식당 운영하고 있는데 알고 보니까 중국 비밀경찰이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말하기를 한국 안에 있는 중국인들을 잡아가고 이렇게 하기 위한 것인데 그것 또한 불법입니다. 여러분, 완전 7번째 7조 공자학원이라고 들어봤습니까? 중국의 교육과 문화 전파를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이라지만 일부 국가에서는 중국 공산당의 선전기구로 활용된다는 지적을 받아왔어 미국에서는 공자학원을 모두 다 폐쇄시키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그 공자학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국 공산당 선전기구로 활용되는 공자학원이 제일 많은 나라가 어딘지 아십니까? 우리나라에 무려 23개 공자학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잘못하면 중국식 사회주의가 되고 중국의 속국이 될지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체제전쟁이라 부르고 우리나라를 수호하고자 하는 것 아닙니까? 만약 우리나라가 지금처럼 이대로 가다가 중국식이 되면 과연 종교의 자유가 있습니까? 중국에 가보십시오. 교회도 불타고 없고 신장 위구르 지역, 티베트 불교 모두가 탄압받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이렇게 관망하다가 결국은 모든 교회, 절, 성당까지도 불타고 종교의 자유도 사라질 날이 오게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탄핵반대 집회에 모인 애국 시민들이 주장하는 것이 단순한 탄핵반대를 넘어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자는 것 아닙니까?